프로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상담과 조언, 정신분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문가를 만나서 언어적인 작업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칭 받으러 가도 이렇게 하고, 병원 가서 상담해도 이렇게 하고, 상담실에서 상담사 만나도 이렇게 합니다. 정신분석가의 사무실에서도 카우치에 바로 눕진 않습니다. 초기 상담할 때는 의자에 앉으니까요. 그리고 비대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죠. 디지털 정신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과 조언, 그리고 정신분석은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은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며 그것을 찾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설계나 헬스 트레이닝, 연애상담 등이 조언의 영역에 속합니다. 연애상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애착이론 등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라는 것도 좀 들여다보고 그에 따르는 해석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론을 좀 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보였을 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로 오신 분이 수긍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연락하라는 식으로 방법을 가르쳐주죠. 헬스 PT를 받아도 몸 쓰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조언의 영역에 속합니다. 상담은 문제의 원인이 내면에 있다고 보며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지치료, 인간중심 상담, 현실치료 등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의식적인 내용들을 이론에 따라서 좀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검사 같은 것들도 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어 준다는 식으로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신의학은 정신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죠. 지금이야 정신분석이나 다른 상담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의사가 상담도 좀 하고 그러지만 원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신분석은 내 마음이 욕망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은 언어적인 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표현에 따르면 마취 없는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살펴보다 보니까 프로이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점치는 걸로 평가절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의 관찰이나 증상 해석은 시험에 등장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치료 역시도 상담 치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프로이트는 치료는 자기 탐구의 과정에서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탐구를 하다 보면 기존의 증상 행위들도 그 힘이 좀 약해지기도 하니까요. 정신분석에서 증상은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원래는 자아가 활용해야 할 에너지입니다. 증상에 투자되는 에너지를 자아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에 투자될 에너지는 미리 고갈이 되겠죠. 따라서 증상의 힘은 약해지게 되고요. 자아는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분석은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통증이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프로이트가 그런 히스테리 증상을 잘 고쳐서 소문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칭은 어떻게 보면 치료와는 무관해 보입니다만 때로는 코칭을 통해서도 치료 효과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코칭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도 무척 좋았죠. 이는 꽤 많은 경우에 등장합니다. 왜냐면 신경증이라는 게 꼭 심리적인 부분에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로도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내용으로 신경증 발병이 일어났다면 아무리 뛰어난 상담을 한다고 해도 치료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프로이트도 과로하거나 해서 발병했다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분석을 받아주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건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신체적인 내용과 정신적인 부분이 좀 혼합되어서 등장하는 혼합증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관찰됩니다.